우리가 오늘 할 책은 가짜 노동입니다. 어, 노동은 노동인데 그 진짜가 아닌 노동들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될 건데요. 일단 그 1930년대는 미래 사회에 대한 예측들이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이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는 그 아주 유명한 미국에서 20세기 건축가 중에서 제일 위대하다고 말해지는 건축가예요. 이 사람이 자기가 이렇게 건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미래 건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근데 미래의 도시들을 설계를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집들이 조그맣게 있고 경작지가 되게 크게 있잖아요. 경작지가 아주 크게 있는데 이 사람이 미래에 대해서 상상을 했을 때는 그러니까 오늘날과 에 대해서 상상을 했을 때는 이게 사람들이 노동에서 해방돼서 일주일에 한 3번 정도만 노동을 하고 그 다음에는 자기 집 주변에 텃밭을 가꾸면서 굉장히 목가적으로 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노동에서 언젠가는 해방될 것이다. 라고 상상을 했는데요. 이게 이 30년대의 보통의 생각이었어요. 미래에는 노동이 없어질 것이다. 그래서 그 1930년대는 미래 사회를 굉장히 죄송합니다. 여유로운 사회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이제 케인즈는 노동은 여가 시간을 풍요롭게 보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 그래서 여가 시간이 너무 많으면 이게 사람들이 지루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약간의 노동을 할 것이다. 막 이런 생각까지 했었어요. 이 케인즈가 우리가 아는 그 경제학자 케인즈거든요. 거기다가 철학자 러셀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도 그러니까 세계 1차, 2차 대전을 거치면서 생산성이 엄청 증가한 것을 보고 이제는 더 이상 하루에 8시간씩, 10시간씩 노동할 필요가 없다. 하루 노동 시간을 4시간으로 줄이자. 이렇게 4시간으로 줄이게 되면 전쟁 같은 것도 안 일어나고 이미 충분히 그러니까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생산성을 이뤘으니까 이제는 문화와 교양을 즐기기 위해서 노동으로부터 해방이 되어야 된다. 뭐 이런 생각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건축학자나 그다음 경제학자, 철학자 이런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이렇게 미래 사회는 노동 시간이 축소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곧 진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꽤 일반적인 생각이었는데요. 네, 지금 이렇게 2024년이 돼서 이렇게 1930년대에 거의 100년 전의 생각들을 살펴보면 어이가 없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네,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하나도 안 됐습니다. 어, 그, 지금 여기는 영국 산업혁명 시기에 노동이 인류 역사상 가장 노동이 많았을 때예요. 가장 노동을 많이 했을 때인데요. 근데 뭐 그림에서 사진에서 보다시피 어린 아이조차 공장에서 일하고 이랬을 텐데 이런 시기를 거쳐서 지금 노동 시간이 약간 줄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과거로부터 노동이 계속 오래되었다가 현재에 와서 조금 줄었다. 이렇게 계속 노동 시간이 짧아지는 식으로 발전했다라고 착각하기 쉬워요. 근데 이 책의 저자들은 이 생각이 잘못된 거라고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석기 시대 있잖아요. 석기 시대는 통념과 달리 우리가 약간 생각하는 것과 달리 노동 시간이 별로 길지 않았다고 해요. 오히려 문명이 발달할수록 노동 시간이 길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석기 시대에는 약간 1년에 700시간밖에 일을 안 했대요. 물론 그때 사람들은 밥 먹고 배부르면 그냥 일 안 하고 그렇게 좀 있다가 배고프면 사냥하러 나가고 뭐 이랬겠지만 지금의 여러 고고학적 증거들을 봤을 때 석기 시대는 한 700시간 정도 일했을 거다라고 생각되고요. 이게 13세기 영국 농부들 같은 경우에는 13세기면 중세 시대잖아요. 그때만 해도 해가 지면 더 이상 노동을 못했기 때문에 1년에 1620시간 정도 그렇게 노동을 하게 됐다가 산업혁명 시기에 이르러서 인류가 가장 노동을 많이 했던 시기에 이르면 이제 주당 70시간, 영국에서는 그러니까 주당 70시간이니까 1년으로 계산하면 3640시간, 엄청나게 긴 시간을 노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통 현대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이 노동 시간이 점점 짧아졌을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인류의 긴 역사를 돌아보면 석기 시대부터 지금까지 오히려 문명이 발달하면서 노동 시간도 조금씩 더 증가했습니다.
굉장히 뭔가 억울해지지 않나요? 음. 네. 그 2000년대 현재는 보통 이렇게 주당 40시간 정도, 이렇게 1년에 2000시간 정도 노동이 보편화되었는데요. 지금 그 1850년대 영국과 지금의 과학 기술을 발달하면 차이가 엄청나잖아요. 그때는 뭐 컴퓨터도 없었고, 지금 여기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아이들이 손으로 일일이 기계를 돌렸지만 지금은 다 자동화됐고 막 이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학 기술의 발달을 고려하면 실제 노동 시간은 거의 단축되지 않았어요. 이게 왜 그럴까라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죠. 사실은 컴퓨터가 없던 시절, 이런 것들에 비해서 컴퓨터가 있고 많은 부분이 자동화됐음에도 불구하고 노동 시간은 조금 단축되긴 했지만 크지 않다. 이런 것들을 이제 문제 제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나 2000년대 들어서 지식사회라고 우리가 지금 현대사회를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지식 노동자들을 과잉 공급하게 됩니다. 네, 저도 가방끈이 긴데 사실 이렇게 가방끈이 긴 사람이 많이 필요한 사회인가 이건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 과거에 비해서 일자리의 성격은 별로 바뀌지 않았는데 물론 고학력자들이 필요한 일자리들도 있지만 대체로 많은 일자리들이 1900년대 초반에 비해서 지금에 크게 바뀌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때에 비해서 사람들의 학력 수준은 아주 향상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쓸데없는 일들, 필요하지 않는 일들이 많이 늘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누군가 더 효율적으로 시간을 절약할 방법을 찾아낼 때마다 또 다른 누군가는 그 시간을 사용할 새로운 방식을 알아낸다. 그래서 시간을 절약하며 그 절약한 시간만큼 새로운 방식으로 일을 더 만들어낸다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이 주장에 동의하시나요? 네, 저는 그렇죠. 좀 맞는 것 같더라고요. 음. 그래서 연도별 혁신적 사건의 빈도인데 이게 제가 책에 있는 걸 그대로 캡처하는데 캡처 과정에서 이게 연도가 다 날아가 버렸는데요. 1873년 여기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1873년이 여기거든요. 이때 그러니까 혁신이 정점에 올랐고 그때 이후로는 그 우리가 생각하는 과학기술의 진보 아니면 사회적 혁신 이런 것들이 좀 오히려 정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냉장고나 세탁기 발명 이런 것들은 인류의 역사를 크게 바꿨지만 의외로 네트워킹이 발달하고 이런 것들은 인류의 역사를 크게 바꾸진 못했어요. 오히려 혁신적인 기술들은 1870년대, 80년대 이때 더 많이 발달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진보도 정체됐는데 어떤 혁신도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노동은 여전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긴 시간 사람들은 노동하고 있다. 사회는 거기에 비해서 크게 변하지 않았다. 이것이 책의 저자의 주장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문제를 제기할 수 있죠. 왜 혁신도 사라졌는데 노동 시간은 줄지 않는가? 이것을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 개념이 가짜 노동입니다. 가짜 노동은 의미가 없고 가치 있는 결실을 맺지 못하며 실제로는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노동. 그러니까 인간의 삶을 바꾸지 못하고 어떤 가치 있는 결과를 내지 못하는 노동을 가짜 노동이라고 합니다. 이 가짜 노동은 일부러 하는, 의도적으로 하는 가짜 노동도 있고요. 그냥 괜히 사무실에서 바쁜 척 하는 거. 그냥 할 일 없으면 집에 가면 되는데, 이제 근무 시간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시간 때우기 위해서 앉아 있는 거. 이런 의도적인 것도 있지만, 그냥 제도적인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괜히 필요하지 않지만 회의가 잡힌다거나 아니면 중요하지 않는 프로젝트인데 그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기획하고 실행하기 위해서 노력한다거나 이렇게 약간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리고 실제로 열심히 노동하고 있지만 결실을 맺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가짜 노동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일보에서 조사한 건데요. 실제로 한국인들을 어, 올해 1월부터 직장인 8명한테 자기가 어떻게 근무했는지 근무 일지를 쓰게 만들었어요. 근무 일지를 쓰게 만들어서
실제 전체 근무 시간과 그리고 이건 자기가 스스로 판단했을 때 가짜 노동이다. 그러니까 의미 없는 시간을 노동으로 보냈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체크를 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랬더니 여기 결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초등 교사 같은 거, 초등 교사분은 이렇게 2,850시간을 자기가 근무를 했는데 740시간 정도는 좀 가짜 노동이다. 필요 없는 일을 했다. 이렇게 말하고요. 이제 공무원 같은 경우에도 이 시간이 많이 늘어나고 특히 여기 이주호라는 가명을 쓰신 공무원은 가짜 노동을 엄청 많이 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죠. 여기 공공기관에 일하시는 분도 그런 결과를 보이고 그래서 사실 가짜 노동이 거의 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거의 30% 가까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25% 이상 이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어떤 걸 가짜 노동이라고 했냐 볼 수 있는데요. 아까 그 공무원 이주호 씨 이렇게 보시면요. 이게 아침에 업무 준비하고 업체 미팅하고 뭐 이런 것들은 진짜 노동인데 이게 구청장님이 그 어떤 예상 질문, 그러니까 어떤 구청장님한테 보고할 때 그 보고에서 나오는 예상 질문들, 그리고 대면 보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필요 없이, 그러니까 뭐, 쓸모없이 대기를 해야 되고, 그냥 바로바로 들어가면 되는데, 바로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대면 보고할 사람들이 밀려 있으니까, 그냥 대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간부 회의 자료 준비, 이런 것들은 이미 다 보고된 자료들인데, 간부들이 선호하는 양식에 맞춰서 재정리할 뿐인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어떤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노동들이 아니잖아요. 그냥 있는 걸 정리할 뿐이잖아요. 그것도 단순히 상위, 그 상급자의 취향을 맞추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가짜 노동으로 뽑았고요. 그리고 이게 타 부서 요청 자료도 이미 제출한 자료지만 뭐 양식을 변화한 것들 이런 것들을 쭉 만들어서 자기가 가짜 노동 시간을 이만큼 했다라고 보여줬고요. 이분은 사회복지사인데 아침에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그런 회의들, 일정 체크를 하는 회의들, 그리고 아무도 읽지 않지만 교육 시간을 채우기 위한 자료 제작들, 그리고 그러니까 사업평가서 중에서도 그러니까 어떤 항목들은 꼭 필요한 항목이지만 사회복지사한테 환경 변화 대응, 가치 대비 전략 과제 막 이런 것들을 묻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이런 쓸모없는 그런 불필요한 항목들 이런 것들을 작성하는 게 가짜 노동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하시는 부분에서도 이렇게 좀 가짜 노동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중요하지 않는 없어도 되는 그리고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는 노동들을 가짜 노동이라고 하고요. 실제로 많은 직장인들이 가짜 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일을 많이 하잖아요. 엄청 많이 하는데 이게 보면 특히나 한국에서는 또 시간당 노동 생산성이 비교적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나 연평균 노동 시간 보면 OECD 평균보다 훨씬 더 노동을 많이 하는데 이게 생산성은 오히려 떨어집니다. 이게 이 책의 저자가 일주일에 50시간 이상 일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노동 생산성이 확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생산적인 노동을 못하게 된다라고 막 이야기하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앉아 있다고 해서 노동이 되는 것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실해 보이기 위해서 아니면 시키니까 혹은 남들 보기 부끄럽지 않게 필요해 보이려고 그냥 노동들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래서 마지막에 가짜 노동을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크게 세 가지로 얘기해요. 첫 번째는 그냥 개인이 가짜 노동을 안 해야 된다, 가짜 노동을 거부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냥 한국 사회에서는 조금 힘든 대안인 것 같고 두 번째로 상급자들, 어떤 결정권자들은 자기 밑에 있는 직원들을 믿어야 된다, 신뢰가 중요하다. 그런 말을 하는데 이것도 사실 제가 저희 원장님한테 가서 절 믿어주세요 할 수 없으니까 조금 어려운 것 같고 이게 가장 그 제도적으로
가장 중요한 해결책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보편적 기본소득제입니다. 이 사람은 보편적 기본소득제가 있어야지 가짜 노동을 줄일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들이 많습니다. 뭐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찬반 의견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찬성하는 측에서는 근로 의욕과 관련해서 강요된 노동에서 벗어나서 능동적으로 일을 하게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보편적 기본소득제를 하게 되면 가짜 노동을 안 하게 된다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요된 노동에서 벗어나서 이제 진짜 내가 하고 싶은 노동만 하는 거예요. 남의 눈치를 덜 보게 되는 건데 그런 것들에서 가짜 노동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책을 정리를 해봤고요.